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핀테크와 행동재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하는데요. 레그텍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의 아주 단순한 요약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 그 레그텍에서 중요한 것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KYC, Know Your Client라고 그랬잖아요. 돈 빌려간 고객 회사의 업종 파악 이런 것들. 혹은 내가 투자한 이 회사의 업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동종 업종이란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평균 대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업종을 자기네가 옮아간다는 겁니다. 다이내믹하게 추적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전에는 도요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구글의 경쟁을 하겠다. 모빌리티 서비스 하는 공유 자동차나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량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그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그 패턴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글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산업 분류의 문제가 되는데요. CEO의 성과를 측정하든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든 늘 동종 업종 경쟁사 대비가 중요한데요. 업종 분류 체계는 정확한가 하는 게 질문이 되는 거죠. 처음에 SIC 코드 여기 나옵니다.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코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쓰는 게 있고요. 나이크스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노스 아메리카 산업 분류 코드고요. FN 가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쪽에서 나오는 그 증권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가이드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금융업은 7로 시작한다 막 이랬으면요. 어, 전통적인 금융업은 그렇다 치지만은 핀테크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내지는 회사가 전에는 금융업 전통적인 거에 속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보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데이터 서비스 회사로 변해가더라. 이러면 데이터 서비스 회사는 또 3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옮아가면서 이렇게 코드를 바꿀 거냐 하는 거에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융업 자체가 그 자체의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음, 핀테크가 점점 금융업 쪽에서 속해 있다가 테크 회사로 변하는 그런 업종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 거를 다이나믹하게 쫓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회사의 진화나 업종의 진화 이런 건 추적이 안 됩니다. 기술 혁신과 함께 늘 회사는 진화하며 경쟁 상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어떻게 업계 경쟁자들을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자연어 처리 기법을 써가지고 찾아내자 하는 거예요. 연관 기업 찾아내기 하는 건데요. 이런 거 텍스트 마이닝으로 쓰는 방법들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원유 그죠? 업계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원유 업계 인더스트리 코드 갖고서 찾아낼 거냐? 그거보다는 또 셰일 가스 뭐 이런 데는 또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원유 업계 코드 갖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뉴스나 이런 기사에 수백만 건이 쌓이잖아요. 거기에 베네수엘라가 뜨는 뉴스 기사에 자주 출연하는 회사들 이름과 종목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이내믹하게 계속적으로 캡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더 친소 관계가 나타나겠죠. 베네수엘라랑. 그런 거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한 대 팍 얻어맞았을 때, 직격탄을 맞는 회사들, 쭈루루루루루. 그 다음에 간접 타격을 받는 회사들, 이런 스펙트럼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더 팔고 덜 팔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도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투자에 쓸 수 있겠다. 그리고 Know Your Client 입장에서도 이 회사의 업종이 어떻게 친소 관계가 있구나에 따라서 그걸 추적하는 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걸
요즘들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이제 한양대 강영구 교수님, 제 친구분인데요. 연구도 같이 했고 북한 관련 그 논문 쓴 거 기억나시죠? 그 텍스트 마이닝 그 기법 썼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갖고서 공헌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러고 물론 금융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실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법적 규제, 금융 분야가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분야다 보니까는 관련 규제들이 엄격하며 또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비되어 있긴 하거나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레그테크의 자유로운 실현이 좀 많이 어렵다 하는 거 있고요.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네, 이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뭐 RA를 갈아 넣는다라 그러잖아요. 거의 뭐 에밀레종 같이 그냥 막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규제 적용에 시간 제한이 있다. 규제는 어떤 시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라는 요구인데요. 그 제한 시간 내에 효율적인 기술을 맞춰서 구현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있긴 하다 하는 거고요. 규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융업계 간의 네트워크 미비로 레그테크의 효율적인 실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건데 나름 극복하는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기 뭐 이런 것들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면은 뭐 그죠? 채굴기 같은 것도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채굴기 값이 올라가면은 GPU 반도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건데요. 제 컴퓨터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에일리언웨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로라 영롱한 이 오로라 보이시죠? 네, 이런 거에 보면은 게이밍 PC를 갖다 놨는데 왜 필요하냐면 GPU의 성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갖다 놓은 겁니다. 절대로 제가 게임 하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픽 카드로만 알았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병렬 수행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 네. 요즘은 또 뭡니까? 그 인텔하고 경쟁하던 AMD 리사 수 그 CEO 이름 기억나시죠? 이것도 경쟁 업체입니다. 주가가 같이 뜁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예. 비트코인 이게 돈 이걸 화폐 새로운 가상 화폐로서의 이런 것들 가치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개념들 학계에서는 더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지배구조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비트코인 사란 얘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은 하셔야 돼요. 화폐 기능부터 먼저 잠깐 복습을 하면요. 화폐 기능 세 가지 있죠.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흔히들 여러분들 피아트 머니라는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피아트 머니 뭐죠? 피아트 자동차 이름은 아시겠는데 이탈리아제. 근데 얘네가 가진 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기 그 사지선다형 문제 낼 때는 이런 걸로 함정 파기 딱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 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피아트 머니 뭡니까? 법정 불환 화폐 혹은 명목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 안 바꿔줘요. 그 뜻입니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합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뒷받침하는 게 없습니다. 골드, 금이 뒷받침하느냐? 아니요. 뒷받침 안 한다고요. 믿음에 기반한. 네. 믿음에 기반한 중앙은행이라는 그 존재의 믿음에 기반한 화폐다. 정말요? 이게 원전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Dixitque Deus fiat lux et facta et est lux 그럽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라틴어인데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뿅. 정부가 1달러 생겨라 하시자 1달러가 뿅 튀어나왔다. 이겁니다. 우리말로 삐용이 이탈리아 말로 피아트, 라틴어로 피아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하잖아. 뿅, 피아트. 예. 피아트 룩스, 피아트 머니. 네, 돈이 있으라 하니까 생겼다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돈이 있으라. 그겁니다. 믿음에 기반한.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금은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금본위제도, 은본위제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청나라, 그죠? 그런데 2차 대전 후 미국의 유아독존 체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브레튼 우드스 체제라 그러죠.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금 태환을 하자 그랬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쳐줄게.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가지고 기타 통화는 고정 환율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커런시, 안정된 FX 체제로 가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2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도 그렇고 그 양차 세계 대전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FX에서 커런시가 그 FX 뭐라 그러죠? 외환 거래 이 비율이 무너지는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경제 공황과 같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트윈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 크라이시스가 벌어지게 되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면은 사람들이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국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변동 뭐랄까 이 환율 체제가 불안정하면은요. 대책이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금으로 이제 고정 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금본위 제도, 은본위 제도 이런 본위 제도로 하게 되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전쟁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고정 환율제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본위제로 완전히 없애자고 하니 근본위제로 완전히 없애자고 하니 그건 또 안 되겠다. 절충안으로 생각한 게 말하자면 브레튼 우드스 체제인 겁니다. 금 태환을 해줄게. US 달러만 이걸 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너네 나머지 커런시들은 닥치고 그냥 US 달러랑 고정 그 교환하는 비율만 유지하자 하는 체제로 약속을 한 거라 이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유아독존 체제가 이제 30년 지나고 나니까 얘네도 달도 차면 기운하니 해가지고 베트남전 전비 과다 지출하고 미국 국제 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금 대비 달러의 내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나라들이 뭐라 그래요? 독일, 스위스 등이 못 믿겠다 탈퇴할래 그러면서 이제 US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막 요구가 비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US 달러 값이 똥값이 되겠고 금값만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니까는 닉슨이 배째라 포기 선언을 합니다. 보통 나라에서는요 배째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벌어지십니다. 옛날에 멕시코가 프랑스에 대고서 200년 전쯤에 빚을 못 갚겠다 배째라 했더니 진짜 배째라 그냥 전쟁 벌린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프랑스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아 독존이었던 나라가 큰형님인 나라가 배째라 그러면 뭐 합니까? 설마 배를 째겠습니까? 다들 막 이제 고개 숙여서 기다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닉슨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변동 환율제로 가면서 피아트 머니로 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US 달러 그린백이라고 불린 이유 이렇게 초록색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요. 지불 수단으로서의 피아트 커런시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게 시니어리지라는 거를 수입을 준다는 겁니다. 세뇨르에서 오는 단어인데요. 성주님, 주군, 조폐공사가 돈 찍는 그 권한에서 오는 그 파워 그런 수입을 준다는 거죠. 수입을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통화 정책 수행력을 준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피아트 화폐라고 하는 거는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위조 지폐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너만 찍냐? 나도 찍지. 그러면서 궁시렁대면서 뒤에서 막 찍는 거죠. 그죠? 마구 찍어내서 같이 절하될 위험이 있는 건데 대량 거래는 적절치 않다 하는 거고 옮기고 보호하는데 피아트 커런시 대량 거래에는 적절치 않다는 거 있고 옮기고 보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대중들의 신뢰를 잘 유지해야만 한다. 왜? 어떠한 금이나 은에 기반한 그런 본위제가 아니라 그냥 트러스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완전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가 붕괴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은행들의 문제 많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으려고 그러면은 뱅크런으로 망하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커런시들, 그죠?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거에 거가 정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커런시 찍어내는 거가 정부한테만 속해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싱가포르도 사실 싱가포르 달러 같은 거 처음 시작한 거 뭐냐 하면 그 주변의 화교 은행권들끼리 주고받던 그 은행권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싱가포르 달러라고 하자라고 나중에 정부가 갖다가 인정해 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은행들 간의 교환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자체가. 우리나라는 정부가 시작하면서 한국은행권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게 곧 정부랑 동일시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프라이빗 커런시도 사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만 잘 지켜지면은 그 어떤 커뮤니티 하에서, 그죠? 싱가포르도 화교 은행권 하에서 이게 지켜졌으니까, 트러스트가 지켜졌으니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라이빗 커런시도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일례가 이사카 아워스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의 이사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코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네, 도시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거기에 커런시가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카 커런시. hours라고 이름 지어졌대요. 1시간 일하는 노동량만큼 서로 믿어주면서 이걸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 달러, 그죠? 기본 US 달러 10달러 가치를 가지는데 그 동네의 시간당 평균 노동 임금이므로 이걸 가지고서 배관하거나 목수 일을 하거나 전기 일을 하거나 지붕 수리를 하거나 간호를 하거나 아동보호를 하거나 차일드 케어죠, 그죠? 자동차 수리를 하거나 등등 수천 가지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통용되는 그런 지역 화폐 단위가 바로 이사카 아워스라는 거란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상의 트러스트가 빌드업 됐으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은행에서 몰기지와 대출금 수수료도 이것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집 월세도 결제하고 식당에서도 결제하고. 예, 이사카 아워스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장이 이렇게 생기셨다 그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싸이월드, 그러고 보면은 인터넷상으로도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트러스트만 강하게 형성되면은 얼마든지 그들 간에 화폐가 통용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개념,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 갖다 주고 받았었잖아요, 그죠? 별풍선 터트리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포도라고 바꿨더라고요. 싸이월드에서 얘기하는데,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토큰. 10센트 QQ 코인스 나오는 거죠. 네, 10센트.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임 머니도 마찬가지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트러스트가 빌드업 됐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반해서 돈을 서로 통용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